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과 또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한다라는 소식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하락한 점 주목할 만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한중 관계 우려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보시면 기계, 건설업,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 화학, 보험, 통신업은 내렸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하락했는데요. 업종별로도 대부분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화학 등이 크게 2, 3%대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통신장비, 음식료, 담배, 유통 등은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누스 임호동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시장이 좀 반등 나왔다라고 이게 반등으로 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급의 논리를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에 아직 메이저 수급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또 하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화면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금융투자 물량이었습니다. 초단기성 물량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았었고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수를 확실하게 저점에서 회복시키겠다는 물량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걸 증명하다시피 오늘 장에 역시나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뭐 거래소 대형주, 소위 말해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차 계열사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에서는 오늘 장에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국 지수 하락을 요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관들 역시나 뭐 금융 투자 물량 말고는 정확하게 지금 시장에서 좀 매수를 잡는 종목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지수를 추가적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2거래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아직도 메이저 수급이 없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검색기에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늦게 포착된 크루셜텍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중국 경제 사절단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잠깐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강의 도중에 제가 이런 말을 잠깐 했을 겁니다.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이라는 도시에 방문을 했을 때 SK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중소기업에 방문을 한다면 제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크루셜텍이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중국 사절단으로 같이 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왜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됐겠습니까? 앞으로 중국 시장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크루셜텍이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이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호재로서 작용이 됐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내용이 확실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 상승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오늘은 그만큼 이슈에 의해서 단발적인 상승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크루셜텍이 사실은 그렇게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이나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펀더멘탈도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많은 IT 주들과 사실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지만 1년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바로 이제 지문인식 모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관련해가지고 뭐 터치 패널이 들어간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들이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감소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좀 빠졌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기업이 좋으면 유상증자 이후에도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기업이 안 좋을 경우, 실적이 따라주지 못할 경우 유상증자하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다가 올라갔던 구간인 만큼 현재 구간대에서 선침해하시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장에 이 종목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단타로서 대응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자 오늘 장 매도 안 하셨어도 내일 장에 아마 좀 도지형 음봉이 뜨거나 음봉 망치형 캔들이 좀 뜰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1,900원대 라인대에서 윗단으로 좀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보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번 경제 사절단 선정은 중국 시장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우진 BNG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에 대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안정성 그리고 효과 이 두 가지 모두 입증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은 동물 쪽에서 이제 뭐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뭐 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많은 또 질병을 또 이렇게 달고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물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호재로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실적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그동안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뭐 선침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이슈가 나오기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월 달부터 주가는 이미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52주째 신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권까지 파고들던 종목이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접근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당일 이슈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좀 테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장 이거 올라간다고 쫓아가셨던 분들 만약에 이제 뭐 6,000원이나 6,500원 단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 위에까지 회복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장에 음봉이 뜨거나 내일장에 혹시나 이 구간대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구간대가 5,200원 구간대인데 5,200원 구간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소폭 반등 나온다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52주 신저가를 보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접근을 지양하시는 게 좋지만 다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알려주신 방법대로 내일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비스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아비스타가 이번에 또 뭐 감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거래 정지도 있었고 또는 폭락도 나왔던 종목이죠. 사실은 이런 종목을 저는 좀 별로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거나 펀더멘탈이 강하거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그러한 이유로 올라가기보다는 갑자기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갑자기 이제 뭐 급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오히려 회귀를 하면서 떨어졌던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보면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재차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원칙적인 그냥 단타, 소위 말해서 차트 매매로는 가능한 종목이나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좀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당연히 놓치면 아깝긴 아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앞전 항상 제가 저항대,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에 단단히 쌓여있는 이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부터가 바로 첫 번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하시더라도 뭐 단기간적으로 수익도 챙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 놓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항상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구간대가 깨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밀릴 때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밀릴 때 구간에 거래량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전에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들어왔는데 밀릴 때는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까지 지지를 받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가를 잘 보셨다가 정확하게 보니까 이 61선, 바로 수급선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선, 결국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구간대를 60일 수급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수급선은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줬다. 보통 이런 자리가 급반등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꼬리들을 좀 공략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 방식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구간대 공략 이런 구간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아마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스타 펀더멘탈이나 수급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또 그러한 방법들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매매 패턴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중국 관련된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그에 따라 이제 2차 전지 시장 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바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 정말 어땠습니까? 삼성, SDI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차 종목들 역시나 오늘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시세가 상당히 또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시장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과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어제 이 중국 관련된 이슈에 이어가지고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만한 전기차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현재 놓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다음으로도 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업종과 종목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만큼 또 좋은 결과로 이 8시 시크릿 노트가 또 시청률이 1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저를 얼만큼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또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랑과 관심을 주는 만큼 제가 당연히 다른 경제방송, 다른 곳에서 조금 더 들을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발빠른 정보들 앞으로도 더 많이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러면 또 열심히 또 힘차게 강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제가 이 시크릿 노트를 또 시청률을 1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들보다 발빠른 분석력이었고, 발빠른 분석력이 맞는 정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지수가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하락할 기운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발 이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길 바라긴 합니다. 왜? 어차피 지수가 떨어지면 가장 골치 아픈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즘에 연락이 옵니다. 제발 방송 나가서 지수 떨어진다는 말은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라고 정말 연락이 올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가 안 떨어질 겁니다. 지수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진 않습니다. 지수가 올라갑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히려 종목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고 비중을 늘리실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지금은 조금은 위험한 구간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종목 수를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또는 정말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 섹터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경고를 드렸던 게 어제 지수가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량들이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제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보통 이제 기관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라는 건 증권사 자기자본 계정이라고 이 물량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자동으로 옵션으로 걸어놓고 자동으로 체결되게 이렇게 설정해둔 물량들입니다. 만약에 종목이 갑자기 쭉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단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게 하단 얼마 가격대에서 자동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수가 너무 떨어지길래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다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가장 근본적인 건 지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수급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모습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들 팔아야 될까요, 결국?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중국으로 떠나게 되죠. 자, 국빈으로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중국에 가서 결국 국빈 자격으로 3박 4일 동안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수상끼리 결국 정상회담을 할 건데요. 사실 이미 앞전에 2차례 정도의 회담이 있었는데 양자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어렵게 성사된 국빈 자격이 양국 간에 보통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양국 간에 공동성명을 하지 않고요. 이례적으로 각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언론 발표문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그동안 사드로 인해서 양국 간에 이 사이가 토라진 부분이 해소가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옆에 짝꿍과 싸웠는데 화해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계속 응어리로 남습니다.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사드로 인해서 이번에 사드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이 계속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었고 한, 미, 일본 간에 이 3국 간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같이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장 이런 이슈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과연 갈 수 있겠느냐?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시진핑 주석 간의 언론 발표가 결국 아직까지 이 사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과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가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까? 글쎄라는 입장이 오늘 주식시장에 결국 반영이 된 겁니다. 정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종목, 가장 첫 번째는 화장품이죠. 아모레퍼시빅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물론 그때 10월 달부터 지난 11월, 12월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이 종목이 또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빅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하나투어.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여행 관련된 종목입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붙을 때마다 움직이는 게 여행 관련주죠. 자, 이 종목도 제가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하나투어 역시나 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행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 가지고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갤러리아 타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장에 역시 큰 폭의 하락세가 또 나왔다는 거죠.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 한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 콘텐츠 사업입니다. 엔터주들은 보통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들인데 역시나 키이스트도 오늘 또 5.49% 정도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전부 다 그동안 지수를 상승을 이끌고 있었던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선침해할 수 있게 10월 달에 공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장에 하락폭이 컸다라는 게 결국 지수 하락을 요인을 해버렸습니다. 자, 과연 이 종목들이 여기서부터 무너질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외교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지난 2월 달처럼 또는 지난 7월 달처럼 주가가 또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관계를 좀 해소시킨다라면 외교적인 마찰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라면 다시 여기서부터 또 주가는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 물론 뭐 화장품 업종은 중국 사드 영향으로 매출이 꺾이기보다는 그동안도 계속 상승을 했지만 투자 심리가 결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 다 떨어졌는데 오늘 또 그래도 우라노스는 여러분들에게 중국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에 대한 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두 나라 간의 공동 성명이 아니라 언론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짝꿍하고 싸웠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응어리가 남아있지만 계속 부대끼다 보면 또 친해집니다. 금방 옆에 짝꿍하고 또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과거에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 속에서 1년 동안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결국 그 관계가 해소가 됐고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명동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최근에 정말 많은 중국인들 방문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중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플러스로 제약주들 또는 그동안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수 약세를 그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노스는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오늘 또 섰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지난 여름 대비해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좀 가까운 명동, 동대문을 가보더라도 중국인들이 점차 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2월 달 사드 부지 배정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를 했었는데 차츰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되면서 차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중국 측에서 하나 발표가 나왔죠. 중국 최대 여행사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관광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드에 대한 이런 마찰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조만간 저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회복이 될 거고 그 관련된 기업들 또는 우리 장사를 하는 그 가게들 하나하나 매출이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정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 일정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표적인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나라에도 설날이 있듯이 중국의 최대 명절은 바로 춘절입니다. 중국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이라는 날인데 2018년 2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중국 최대 명절 춘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 명절 때 뭐 하시나요? 과거에는 사실 조상을 기하듯 차례상을 많이 지냈지만 요즘은 정말 많은 젊은 층들이 명절을 세기보다는 여행을 많이 가거나 또는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많은 유통업체들, 많은 소비 산업들이 전부 다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절을 앞두고 춘절 전후를 통해서 많은 화장품, 의류 또는 소비재들이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또 의외로 소비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중국 춘절은 놓칠 수 없는 이벤트이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매년 1월, 2월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죠? 그렇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의류 또는 중국 관련해서 밥통, 중국 관련해서 생리대 이런 소비 형태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한국 제품들. 그래서 항상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 이러한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통계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500만 가구가 1인 가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1인 가구 증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청춘 남녀가 현재 통계상으로는 중국 인구의 바로 2억이라는 인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2억 정말 대단한 숫자죠. 2억이라는 숫자가 혼자 살고 싱글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더라도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또 과거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뭐 요리 프로그램도 정말 많았었는데 그만큼 지금 현대 시대가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술, 혼밥을 하는 그런 문화 형태가 생겨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2억이라는 인구 속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구매력이 높은 골드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어떤 소비 형태를 이뤄가는지 그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은 제가 뭐라고 했죠? 주가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익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관련된 종목도 찾고 수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망이라는 곳에서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싱글족 인구가 2억이라고 하는데 연령별로는 재밌게도 70년에서 79년 그러니까 만으로 38에서 47 사이에 남녀 비율이 또 상당히 또 큽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츰차츰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이 부분이 또 갭차가 줄어드는데 과거에는 사실 중국이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를 하면서 최근에는 아들과 딸을 골고루 낳자라는 게 또 이런 문화이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차츰차츰 거의 뭐 동등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현재 지금 이 인구들이 상당히 또 구매력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형태를 어떤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이 계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1인 소득이 요즘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 자립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미혼을 하거나 또는 만혼, 이혼 가구 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직장 때문에 도시로 거주를 옮겨가는 1인 가구도 역시나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추세라는 걸 좀 알고 그럼 이런 1인 가구들이 어떤 소비 형태를 이루는지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1인 가구의 소비 트렌드 바로 우리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간단하고요. 그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비 형태를 합니다. 또는 작은 소형 제품들을 주로 많이 사게 되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혼자 쓸 거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쓸 게 아니라 그냥 내 집에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개인 중심의 소비, 거기에 생활 밀착형 쇼핑 채널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아마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고요. 그리고 또는 혼자 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잘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TV를 돌리다가 늦은 시간에 홈쇼핑을 틀었는데 맛있는 양념게장을 보인다. 바로 또 주문을 하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는
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취미는 또 무엇일까요? 잠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혼술 혼밥이라는 문화가 많이 생겼죠.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사실 편의점들이 정말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혼자 라면을 먹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또는 사실 대형마트를 찾아가기 귀찮아서 그냥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다가 편의점에 가도 뭐 라면도 있고 또는 컵밥도 있고요. 또는 뭐 요즘에는 뭐 자그마한 팩에다가 뭐 된장찌개니 미역국이니 이렇게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이렇게 혼자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소형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사니 어차피 큰 대형 가전제품이 필요 없고 자그마한 소형 가전제품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 우리 뭐 이제 큰 밥통을 쓰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그냥 혼자 해 먹을 수 있을 만한 밥통을 구매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터우족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터우족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은데요. 많은 이제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숙여가지고 혼자 자신의 스마트폰만 보게 됩니다. 이 고개를 숙여갖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걸 보고 중국에서는 디터우족이라는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디터우족이 증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휴대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많은 미디어, 음악 이런 컨텐츠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이나 소형 가전이 좀 소비가 증가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로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로컬 제품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시려면 몇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미디어,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맨 밑에 있는 화장품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화장품 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하고 기술력은 상당히 똑같습니다. 다만 중국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잠재적으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높은 화장품 산업도 당연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단신족들이 주된 취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중국인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게임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게임들을 보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자기네들 게임식으로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가짜로 모방을 해가지고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갖고 중국 시장에 유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젊은 인구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게임 산업들도 계속적으로 좀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라노스가 이 중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기업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혼자 크고 있는 산업,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임 산업, 그야말로 잘 만든 게임 하나가 기업을 살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종목일 것 같으세요? 제가 저기 밑에 동그라미 친 부분, 저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가 120% 주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9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상장 전날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하반기 최대
공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9월 14일 날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펄 어비스라고 사실 지난 2014년에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사막이 유럽에서는 매출을 1위에 기록을 했었던 기업이고요. 또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상당히 매출 상위권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엔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앞으로도 장기화된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면서 실적이 우량한 종목이라고 제가 9월 13일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120%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주들이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시장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기업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장성이 있고 장사가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 외인들 단기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역시나 앞전에 지난 10월 달까지는 투신과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샀던 종목들이고 최근에는 투신권에서는 조금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펄 어비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요즘에도 저한테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을 하나만 잘 갖고 계셨어도 지금 하락장 과연 여러분들 무서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하락장이 오히려 즐거우셨을 거고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 종목 필요 없습니다. 정말 튼튼한 종목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계좌 지킬 수 있고 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런 종목들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펄어비스 말고 또 한 가지 종목을 예시 들어드릴까요?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넷마블 게임주죠.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 중에서도 거의 뭐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탑 3위 안에 들어가는 넷마블 게임즈.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매출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들 역시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금이 높기 때문에 게임 결제당 과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사가 잘 돼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넷마블 게임은 보통 게임을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게임들을 IP를 사와서 퍼블리싱을 주로 합니다.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개국에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올해 베스트를 수상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만큼 많은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니지 M뿐만 아니라 뭐 펜타스톰이라는 이런 게임들도 역시나 최근 결제율도 높고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실적이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인들도 많이 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하락장이 나오든 상승장이 나오든 튼튼한 종목이고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게임주들의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정말 중국에 정말 밀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현재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게임이 무엇인가?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이렇게 두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현재 지금 중국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상위권의 게임이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관련 수혜 업종 중 게임주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중국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취미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로는 펄어비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지수가 좋지 않다고 지수 탓하기만을, 지수만 탓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수가 안 좋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해드린다고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 대비 강한 종목 한 종목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지수에서도 튼튼한 종목이고 앞으로 중국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게임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